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저 원래 낯 많이 가려요. 저 원래 욱하는 성격이에요. 진료실에서도 회식 자리에서도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말을 사실 서술처럼 씁니다. 그런데 어느 연구팀이 정반대의 실험을 했어요. 성격을 바꿔보고 싶은 사람을 모집했더니 1523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나눠서 석 달을 줬어요. 오늘은 여러분을 그 1523명 중 한 명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신청서를 쓰는 순간부터 석 달 뒤 결과까지 따라가 볼게요. 중간에 좀 서운한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처음 화면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성격을 어느 방향으로 바꾸고 싶으세요? 올리고 싶은지 내리고 싶은지까지 고르게 했어요. 가장 많이 나온 답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덜 흔들리고 싶다. 둘째, 더 성실해지고 싶다. 셋째, 더 외향적이 되고 싶다. 사람들이 바꾸고 싶어하는 게 생각보다 겹칩니다. 이 셋에 몰리는 게 저는 이해가 갑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내가 힘들고, 성실하지 못하면 일이 밀리고, 내향적이면 자리마다 손해보는 기분이 드니까요. 일상에서 가장 자주 대가를 치르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걸 적는 데서 끝났다면 새해 계획과 다를 게 없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결심이 거기서 끝나고요. 이 실험이 다른 건 그 다음이에요. 참가자를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한쪽은 바로 시작하고 다른 쪽은 기다렸다가 시작해요. 이렇게 해야 그냥 시간이 흘러서 좋아진 건지 개입 때문에 바뀐 건지를 가릴 수 있습니다. 받은 건 스마트폰 앱 하나였습니다. 매일 챗봇이 말을 걸어요. 오늘은 뭘 해볼지 정하고 어제 한 건 어땠는지 되묻습니다. 상담사가 아니라 앱이요. 매주 주제가 하나씩 바뀝니다. 이번 주는 이걸 해보자 하고 초점을 정해줘요. 그리고 짧은 설명 영상과 일기 쓰는 칸이 붙어 있습니다. 핵심은 작은 행동 과제였어요. 마음을 고쳐먹으라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처음 보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기, 미뤄둔 일 하나만 10분 하기, 이런 걸 시킵니다. 왜 생각이 아니라 행동부터 시켰을까요? 성격이라는 게 결국 오래 반복된 행동과 반응의 묶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먼저 바꾸고 행동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행동을 먼저 바꿔서 그 묶음을 조금씩 갈아 끼우는 겁니다. 순서를 뒤집은 거예요. 그리고 진행 상황을 계속 보여줍니다. 내가 이번 주에 몇 개를 했는지가 눈에 보이게요. 별거 아닌 장치 같은데 이 부분이 뒤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기억해두세요. 이걸 석 달 했습니다. 상담사를 만난 것도 아니고 약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앱 하나로 석 달입니다. 석 달 뒤에 같은 성격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기다렸다가 시작한 집단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원한 방향으로요. 올리고 싶다고 한 사람은 올라갔고 내리고 싶다고 한 사람은 내려갔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냐? 원래 성격 연구에서는 이런 변화가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일어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나온 거예요. 연구자들도 이 속도에 놀랐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집단도 시작하고 나서는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서 생긴 변화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대조군을 둔 이유가 여기서 값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심이 하나 남습니다. 이거 결국 본인이 스스로 매긴 점수잖아요. 석 달을 열심히 했으니 좋아졌다고 믿고 싶지 않겠어요? 연구팀도 그 지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 본인만이 아니라 친구와 가족에게도 물었습니다. 이 사람 요즘 달라진 것 같냐고요? 여기가 이 연구에서 제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특성을 올리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더 외향적이 되겠다거나 더 성실해지겠다고 한 사람들은 주변이 알아봤습니다. 진짜 달라진 것 같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내리려고 했던 사람들, 특히 감정적으로 덜 흔들리고 싶다고 했던 사람들은 주변이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달라졌다고 하는데도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하루를 통째로 망쳤을 일에 30분만 흔들리고 돌아온다. 이건 본인만 압니다. 밖에서 보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예요. 저는 이 대목이 서운하면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일 힘들게 바꾸는 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 변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료실에서 이 말을 해드려야 할 분들이 꽤 있어요. 다음 검증입니다. 앱을 끄고 석 달이 더 지난 뒤에 다시 확인했어요. 보통 이런 개입은 끝나면 슬금슬금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남아있었습니다. 본인 보고에서도 주변 사람 보고에서도요. 연구자들이 이 지속성에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성격 변화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고 한 번 일어나면 꽤 버틴다. 이게 1500명짜리 무작위 실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앱이 마법을 부린 게 아닙니다. 무엇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는 다른 연구가 훨씬 잔인하게 짚어냅니다. 15주짜리 다른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에게 매주 행동 과제를 보여주고 원하는 걸 고르게 했어요. 예를 들면 이번 주에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 걸기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따로 쟀습니다. 과제를 수락했는가 그리고 실제로 완수하였는가. 이 둘을 나눠서 본 게 이 연구의 핵심이에요. 결과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과제를 수락한 것만으로는 성격 변화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하겠다고 손을 든 것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바뀐 건 실제로 완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논문 제목이 아예 이래요. 끝까지 해야 한다. 마음먹기가 아니라 행동이 성격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드린 그 진행률 화면이 결정적이었던 겁니다. 마음먹은 걸 행동으로 옮겼는지를 눈앞에 계속 보여주는 장치였으니까요. 같은 연구진이 성격은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 변화를 예측하는지도 봤는데 그 믿음만으로는 예측이 안 됐습니다. 믿음도 결심도 아니고 한 일의 개수였어요. 그럼 성격에서 안 바뀌는 건 뭐냐? 이 분야에서 가장 단단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순위 안정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종단 연구 152편, 상관계수 3,200여 개를 모은 분석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오래 추적했을 때 성격 순위가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본 거예요. 아동기엔 낮고 나이가 들수록 올라가서 50에서 70대엔 상당히 높게 굳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내 상대적인 위치는 꽤 유지됐다는 겁니다. 내가 반에서 조용한 편이었으면 10년 뒤에도 대체로 조용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 둘은 모순이 아닙니다. 순위가 유지되는 것과 내가 바뀌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반 전체가 다 같이 앞으로 갔는데 등수는 그대로일 수 있잖아요. 내 자리는 비슷해도 나는 예전의 나보다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는 이렇게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전보다 덜 힘든 내가 되는 것. 성격을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폭을 넓히는 쪽이에요. 이건 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리게임 연구 207편을 모은 분석이 있는데요. 평균 24주, 그러니까 반년쯤 지나면 성격 측정치가 눈에 띄게 움직였습니다. 가장 크게 움직인 게 뭐였냐면 정서적 안정성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잘 흔들리던 사람이 덜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 다음이 외향성이었고요. 아까 그 앱 실험에서 사람들이 가장 바꾸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이건 저한테 의미가 꽤 큽니다. 우울이나 불안 때문에 받은 치료가 증상만 낮춘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격이라고 부르던 것까지 함께 옮겨놓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치료는 증상을 낮추려고 하는 건데 잘 가면 그것만 낮추고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잘 흔들리던 사람이 덜 흔들리게 되는 쪽까지 갑니다. 다만 그건 몇 주로는 안 되고 반년쯤 걸려요. 이 말을 듣고 표정이 바뀌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민한 성격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예민한 상태인 건 맞는데 그게 평생 붙어있는 꼬리표인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요즘 유행하는 성격 검사들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네 글자든 두 글자든 나는 원래 이런 유형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설명이 되기도 하지만 울타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유행이 특히 셉니다. 네 글자로 자기를 소개하고 요즘은 두 글자로도 나누죠. 재미로 쓰면 재미인데 문제는 그게 안 하는 이유로 쓰일 때예요. 나는 이런 유형이라 원래 발표를 못한다. 나는 이런 유형이라 원래 정리를 못한다. 그 문장이 나오는 순간 시도는 끝납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 문장은 사실을 서술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예언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걸 바꿔볼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되니까요. 오늘 두 가지만 남기겠습니다. 첫째, 성격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움직이고 그 변화는 꽤 버팁니다. 둘째, 움직이는 건 결심의 크기가 아니라 실제로 한 일의 개수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제일 먼저 알아보는 사람은 아마 당신뿐일 겁니다. 오늘 인용한 논문은 마음뉴스에 정리해두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